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과 컨텐츠를 집필한 수술코딩 주식회사의 표정환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처음에 이제 로봇하고 같이 하는 딩동 코딩 놀이터 프로그램 먼저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컨텐츠 메이킹 할 수 있는 센서 할 수 있는 거 이제 저희 팀장님께서 해주시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요. 1시간은 꽉 채울까요? 아니면 조금씩 일찍? 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서서 뭐 학교에서 하시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들으셨을 것 같고 저희는 교육 컨텐츠에 대한 내용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아예 교재를 드릴 예정이어서 역시 세 분이 오신다고 했지만 네 분이 오셨네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할 수 있게 저희가 집필한 컨텐츠는 다 활동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활동지 안에 내용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교환도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게 그 공유 링크에다가 뭐 넣어드리던가 또 주간 기간하고 협의하에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첫 차시에는 이제 코딩 할 수 있는 로드코더라는 이제 어플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은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태블릿을 활용해서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태양광 캐릭터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개 같이 하면서 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로드코드 2 해가지고 그 뒤에 단계 하는 거 사실 아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미술이라고 해서 태블릿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뭔가 인공지능 체험해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컨텐츠 구성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달라질 거고 이거는 첫 차시에 저희 지금 3월 달에 운영될 내용만 일단은 먼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뒤에 차시들 내용들이랑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한테 아마 안내가 갈 겁니다. 교부제는 이제 학교로 보내드리던 아니면 아마 강사 선생님들 집으로 보내드리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시간에 할 로드코드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는 교환 안에도 그렇고 활동지 안에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요즘에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하는 거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 있는 재미있는 영상 시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순차에 대한 영상을 아이들이랑 볼 수 있게 저희가 거기 QR코드 안에도 넣어놨고요. 순차가 어떤 개념인지 코코가 딩딩에게 준 설명서대로 딱지를 접어보았나요? 이상한 점이 있었을 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선 1번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든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려는 거죠? 그 다음 2번 왼쪽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 1번에서 만든 모양과 다른걸요? 이상하네요. 이 설명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세요. 딩딩이도 설명서를 보고 딱지를 제대로 접을 수가 없었나 봐요. 종이접기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순서대로 접어야 원하는 모양이 완성되는 종이접기처럼 우리 주변에도 순서가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애니메이션 볼 때를 생각해 볼까요? 1편을 보고 이어지는 2편의 이야기를 보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3편의 이야기를 보아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요. 만약 1, 2편을 보지 않고 3편부터 본다면 앞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뜨개질을 할 때에도 순서대로 실을 연결해야 예쁜 목도리를 만들 수 있고 블록놀이를 할 때에도 블록을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아야 튼튼한 성이 완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을 순차라고 해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앞 글자를 따와서 순차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순차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컴퓨터에게도 동작의 순서를 차례차례 알려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순차적으로 생각하거나 해야 하는 일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 보여준 다음에 또 정말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도 있죠. 선생님들만 조용하신 거예요. 애들은 다 대답해 줄 건데요. 애들은 얘기하죠. 양치질을 한다던가, 그쵸? 뭐 세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중에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그쵸? 그래서 칫솔에 치약을 짜고 그 다음에 이를 닦고 그리고 물로 입을 헹구는 이런 과정들이 다 순차적인 과정들이다.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애들하고 사실 1, 2학년 아이들이니까 아까처럼 순서대로 차례대로 뭐 이거를 뭐 구호같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의 좀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하는 스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나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때 순서를 잘 고려해서 명령을 내려야 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봇도 해볼 거고 저희가 이제 하는 코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고요. 이거 딱 나오죠? 순차는 무슨 뜻일까요? 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도 대답 안 해주지만 애들은 다 대답해 줄 거예요. 그쵸?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대답해 줄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도 딱지 접는 걸로 순차를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여기는 사실은 늘봉교실은 되게 어려운 걸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뭔가 몸으로 뭔가 직접 해보면서 뭔가 이런 원리를 알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활동자 안에 종이접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색종이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아이들하고 종이 접는 시간을 또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는 근데 사실 이것만 해도 아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혹시 시간이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컨텐츠가 많아서 시간이 넘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종이접기도 좀 여러 개 넣어두고 그리고 로드코드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 지금 본인 핸드폰으로 한번 로드코드로는 이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실게요. 이거 QR코드 넣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네. 이제 학교에서는 간혹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가 교환 안에다가 나중에 QR코드 이제 바로 태블릿에서 열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넣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넣어져 있으면 그 학교 태블릿이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그 어플을 깔 수가 없거든요. 만약 컴퓨터나 로봇 교육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곤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로드코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거? 이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코드 아워인가 뭐 그거 깔아요. 네, 코드 아워 분홍색 거. 분홍색하고 아마 그 민트색이 있으실 건데요. 분홍색 거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쉽거든요.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네, 다행히 무료인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일부러 교환에다 집어넣었고요. 네, 순서대로 레스고 이거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에 정답도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거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정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환 안에는 안 넣어드리고 따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그거는 따로 빼서 넣어드릴게요. 왜냐면 또 애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저희 쪽만 그럴까요? 저희가 충남에서 왔는데 충남에 호서대가 충남에 있잖아요. 충남에서 왔는데 저희 쪽에서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정답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사실은 막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또 뭐 점프하는 거나 뭐 이런 거가 생기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선생님들보다.
네, 아이들이 물어봤는데 모르면 좀 선생님들이 창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답도 웬만하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드릴 거고 그건 아이들 몰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첫 시간에는 종이 접기 하고 로도코도만 해도 제 생각에는 1학년 아이들하고 집체교육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다 할애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로도코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하는 애들은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애들은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고서 다음 시간에 다시 반복한다고 해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가지고 뭐 불만을 갖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어서 네, 첫 번째 시간에는 파트 1 애들 보고 하라고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로드코드를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때 파트 2를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로드코드 2번밖에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태양광 캐릭터라는 지금 안에 네, 교구제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는 교구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이거는 뭐 사실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로도코도 좀 해보실까요? 안 해보셔도 될까요? 사실 이게 뭐 되게 어렵지는 않아서 네. 이거를 하셔야지 뒤에 거를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영상은 스킵 눌러서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몇 발자국 가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요거조차도 1학년 애들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자 얘들아 얼룩말이 여기 별까지 가려고 하면 몇 번 앞으로 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별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네, 아마 가능할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똑같이 없네. 생각보다 아이들은 빨리 못해요. 네.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주로 이제 집에서 뭔가 코딩 교육을 뭔가 좀 해봤다든가 유치원에서 뭔가 해봤다든가 이런 친구는 되게 잘하는데 또 전혀 안 해본 애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거 스텝 2에서 맨 마지막 단계를 못 깼죠. 그쵸? 깨긴 깼는데 그 아시죠? 왜 코딩 그걸로 할 때는 최적화를 하잖아요. 최적화를 하는 게 이제 딱 그 가장 작은 블럭의 개수로 깰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깨긴 깼는데 그 최적화를 못 시켰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 정도로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꽤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그냥 교환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뭐 첫 번째랑 세 번째에만 넣어놨지만 시간 날 때 아이들 시간 날 때는 그거 해도 돼 이렇게 만약에 다른 시간에서 수업 시간이 좀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남는다던가 이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들아 로드코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아마 2번 시간 준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하셔도 되니까 우리 만났으니까 만나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사실은 교구제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교구들을 하나씩 넣어놨거든요. 뒤에 이제 센서 메이킹에는 전부 다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교구 위주로 대부분 수업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카미봇을 이따가 또 마지막에 실습을 해볼 거라서 이제 첫 주에는 사실은 그게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카미봇 갖다가 거의 끝까지 이어서 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카미봇도 이따 좀 해보고 요거 만들어 보는 것도 같이 해볼 건데 사실 요거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서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아이들하고 좀 설명하고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오늘 만들어 볼 교구는 태양광 캐릭터라는 교구이고요. 네, 이제
이제 그 태양광 캐릭터의 구성 요소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LED는 아이들한테 이거 어려운 거 다 읽어주면 안 되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니까 전기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게 LED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긴 다리가 전지의 플러스, 그쵸? 짧은 다리가 전지의 마이너스. 우리 건전지 알아?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뒤에 건전지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 이거에. 네, 어쨌든 이거는 태양광이라서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얻어내기 때문에 건전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고 다른 키트에서는 건전지가 들어가면 건전지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교환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LE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상도 또 준비해서 넣어 놨고요. LED의 발명. LED는 영국 마르코니 연구실에 사실 빛을 이것도 애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잘 같아요. 통하는 그냥 LED.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시면서 LED가 불을 어떻게 낼까? 결국엔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요소를 잘 맞춰야지 사실은 LED 불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걸 아이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자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다 지금 경력 강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신규 강사님이세요? 다 경력 강사님들이세요? 그럼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가서 수업을 처음에 교구 수업을 할 때는 교구가 몇 개 있는지 꼭 확인을 애들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잊어버려 놓고선 선생님들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첫 시간에 가서 이제 우리 구성품 한번 확인해 볼까? 없는 친구들은 지금 얘기해야 돼. 이제 자기 교구는 자기가 잘 관리하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캐릭터 태양광 LED 구성품은 이렇게 나무가 3개 이렇게 들어있고 태양광 패널하고 LED 하나 그리고 양면 테이프 2개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뜯으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뜯으면서 LED 같은 건 굉장히 작잖아요. 다 잊어버리고서 없어졌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실습하실 때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조립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데요. 사실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조립은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그냥 툭툭 꽂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저는 이거 색칠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색칠을 다 한 다음에 색칠하는 건 되게 어렵고 이거를 색칠을 먼저 해서 꽂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아이들이랑 했을 때. 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색연필이나 이런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이랑 먼저 색을 먼저 다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조립해볼까요? 네. 여기 먼저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떼어내셔서 지금 사진처럼 한번 띄워주실 건데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로 잘라내는 도구다 보니까 조금 더러운 쪽이 있을 거예요. 바닥면 쪽이 더러운 쪽이 있는데 깨끗한 쪽이 바깥쪽에 보일 수 있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앞에 있는 사진을 잘 보면서 하자고 하면 되고 사실 그 책 안에도 저희가 이거 조립 설명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집에서 이거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조립을 진행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얘는 사실 되게 제일 쉬운 키트라서 맨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는 않고 다시 풀러야 될 경우가 없는데요. 이제 어떤 것들은 구조를 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순서대로 되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판을 이렇게 모양대로 4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위에다가 이 사진과 똑같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실 건데요. 수업도 해봤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끊어먹거든요. 저도 지금 끊어먹으셨어요? 네, 이거 저는 지난 학기 때 이걸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 끼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선생님들은 다 테이프를 미리 붙이시더라고요.
스카치 테이프를 미리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건드리기 전에 그러면 안 떨어지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가시더라고요. 바로 떨어졌어. 사실 이제 전류만 흐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셔도 사실 전류만 흐르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거든요. 네. 사실 그게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교구라서 안 붙어 있는데 그 사실 저희도 그걸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져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생산된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네, 불 들어오는 건 되게 좋아하죠. 네, 그게 태양광 패널이 되게 효율이 좋은 패널, 비싼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내에서도 프레쉬만 비춰도 들어오고. 네, 네, 그러니까 왜 사실 이제 태양광 관련된 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날이 흐리면 안 돼요. 네, 다른 회사 작품들이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저희는 조금 고가의 나름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와서 얘는 그냥 실내에서 되게 어두울 때도 그냥 우리 핸드폰에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로만 해도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관련돼서 한 키트들을. 저는 이거를 제가 붙이고 아예 다 수거를 해서 저는 붙이고 있고 아이들한테 꿈이라고 하고 아 맞지. 그 다음에 붙인 것들은 창가에 다 줬어요. 제가 맞아요. 수업하는 네, 동안.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안에 불 들어온 거가 맞아. 확인이 되니까 네. 좀 더 낫더라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호서대학교의 캐릭터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는 아산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거 거북선으로 만들었었는데 호서대학교에서 늘봄 캐릭터로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늘봄 캐릭터로 커스터마이징이 된 호서대 캐릭터 태양광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저거 진짜 저 장군 이거요? 네. 이런. 여자아이들은 요거 캐릭터 같은 남자아이들은 그거를 저 장군 없냐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좀 남자 맞춰서 넣어드리면 좋을 그러니까. 텐데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네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렵지가 않아서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패널 붙이기 전에 마이너스 선이랑 플러스 선이 무엇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불이 안 들어오면 바꿔 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짧은 LED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플러스가 긴 LED가 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게만 잘 꽂아주시면 네, 사실 얘는 작동이 너무나 잘 되는 애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얘는 좀 스카치 테이프를 좀 준비해 가시는 게 네, 수업할 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 작동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좀 어려운 키트들을 뒤쪽에 넣어놨거든요. 2학기에 할 수 있게. 1학기 때 하면 애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이 힘드시죠? 사실 다 만들어줘야 돼가지고 여기는 보조강사가 배치가 되나요? 좋은 사업. 보조강사가 배치가 안 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보조강사가 있으시면 그래도 두 분이서 하시니까 좀 나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는 사인펜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선 이제 아이들하고 추후에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또 학습지에다 넣어놔서 이제 글씨를 좀 못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1학년 애들은 정 못 쓰겠는 아이들은 그림이라도 그려볼까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습지 활동을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 한 달 한 다음에 이 학습지를 아이들이 집으로 가져가면 어머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래도 뭔가 얘가 그냥 가서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학습지를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LED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태양 없는 데서는 불이 안 나오니까 불이 안 나와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겠죠. 네,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LED를 켜기 위해서 태양광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면 저희가 처음에 LED 할 때 처음에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전기를 해주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던가 이거는
형광등이나 손전등을 태양광 패널에 비추는 거 선생님들이 알려준 거, 네,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LED가 켜질 때 어떤 색깔 빛이 나오나요? 이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일부러 저희가 색깔이 바뀌는 LED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이 반짝였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쓸 수 있게 유도를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사실 선생님들은 뭐 사탕 같은 거 간단한 거 해서 애들이 맞추면 사탕 하나씩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로드코드는 아까 해보셨으니까 로드코드가 근데 중간부터는 반복이 들어가요. 순차적으로 하다가 반복 몇 번씩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드를 좀 줄여서 반복할 수 있는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복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아이들하고 봅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 옷차림을 다르게 한다거나 신호에 따라 요것도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카미봇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반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 때도 또 양치질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쵸? 칫솔에 치약을 짜는 거는 한 번만 하지만 이를 닦는 거는 뭐 50번 한다든가 30번 한다든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되고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한 번만 하진 않죠. 뭐 5번 반복한다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반복 명령을 통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얘기하고, 또 로드 코드 같이 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무엇이 있을까? 물어봤을 때 아까처럼 뭐 양치질을 해요. 뭐 양말을 신을 때 2짝을 신어야 되니까 2번 반복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놀이코딩이라는 학습지를 또 넣어놨어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뭐 그림에 알맞은 신호를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찾아서 넣으면서 해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림에 알맞은 신호 넣는 거. 이 그림에는 이거 넣을 거야, 이 그림엔 이거 넣을 거야 하면서 아이들하고 좀 학습을 해보는 거죠. 하고선 이제 그 학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로드코드를 그 남는 시간에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컨텐츠는 인공지능과 미술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 보는 거,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무엇일까 얘들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대답 안 해주시면 아이들은 로봇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진이요, 시리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래서 맞아,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으로 나누어져 있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 제일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 뭔가 딱 경로를 이탈하면 다른 것도 알려주고 그 길을 사실은 다 학습을 미리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게 인간이 해줘가지고 그거를 학습되는 것만. 그래서 이거 예들 때 저는 그거 많이 하거든요. 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 알려주시만,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원동림 선생님 누구세요? 안 오셨나? 오늘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유희경. 그러면 유희경 선생님의 유희경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대답할까요? 그쵸,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인터넷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뭐가 강세죠? 딥러닝이죠. 그렇죠? 내가 학습을 시켜서 걔가 뭔가 컴퓨터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인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머신러닝이다 아직. 근데 딥러닝도 열심히 박사님들이 개발하고 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미술 퀵드로우라는 거를 같이 애들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 퀵드로우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면. 그래서 저희는 태블릿이 있는 수업이니까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같이 넣어놨고요. 얘는 뭐냐면 퀵 들어오잖아요. 빨리 그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0초 안에 무언가를 그려가지고 그 그린 것을 미리 얘네가 학습을 해놓은 거죠. 예를 들면 피자라고 하면 피자를 동그랗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세모나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네모난 피자도 요즘엔 생겼지만 그것까지는 학습을 안 시켜놔서 못 맞춰요. 그쵸?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피자 패턴을 생각해 봤을 때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들은 이미 머신러닝으로 얘네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퀵도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이거 그냥 찍으면 들어갈 수 있게도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구글에서 퀵도로 치셔도 됩니다. 그쵸? 잘 들어가지실까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면 사실 얘가 이제 컴퓨터로도 되고 그냥 거기 태블릿에서도 되는데요. 네, 들어가시면 되게 간단하고 되게 직관적이죠? 네, 여기에서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울타리를 20초 이내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알겠어요 누르기 전까지는 사실은 얘가 뭐 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네, 알겠어요 누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 근데 이거 수업하시면 애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마철로. 이제 알겠어요. 울타리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건데 요거 하고 나면 애들이 뭘 물어보냐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 물어봐요.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 모르잖아요. 그럼 애들이 롤러코스터가 뭐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질문하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애들이 와서 롤러코스터 뭐예요? 롤러코스터. 저도 모르는 걸 막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롤러코스터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여기 쭉 와서 줄을 쓸 거예요. 자기 거 물어보려고. 네, 이게 생각보다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실제로 하고 나면 네. 6개 다 맞추셨다고요? 대단하신데? 그림을 잘 그리시나 보네요. 저는 6개를 다 거의 못 맞추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고 비슷한 걸로 또 저희가 넣어놓은 게 오토드로우라는 거예요. 오토드로우. 네, 오토드로우도 들어가 보시면 얘는 뭐냐면 내가 그린 그림을 분석을 해서 비슷한 그림을 휙 하고 그려줘요. 뭔가 꽃 같은 걸 그렸다 싶으면 꽃 모양으로 딱 완성할 수 있게 위에 자자자자작 뭐가 뜨거든요. 그럼 그거 딱 클릭하면 그게 딱 그려져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컨텐츠인데요. 그래서 오토드로우도 한번 접속해 보실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사실 오토드로우 안에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나만의 명함을 제작해보자.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림들 그려보자.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고 실제로 내가 거기서 그렸던 거를 활동지에도 그려보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해주시면 됩니다.